네,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회계연도로는 2분기고 우리가 보게 되는 일반적인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가 되겠죠. 차입 추정치를 어제 발표를 했고 내일 모레입니다. 2월 5일에는 수요일 QRA 경매 일정 디테일하게 국채 발행 규모의 쿠폰 금액이 적힌 내용이 수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보시면 먼저 어제 나왔던 전체 발행 규모부터 살펴보면 25년 1월부터 3월 분기입니다. 24년 10월 발표되었던 것보다 90억 달러가 더 줄었습니다. 이는 이제 QT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부 자금 조달 계획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장기 국채 발행 비율이 높아져서 한마디로 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늘어나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시장의 우려는 전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QRA가 발표되기 전에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내러티브에 불과한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시장이 과도한 우려고, 실제 장기물에 대한 국채 발행은 재무부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게다가 결론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트 위주의 이런 중기물 중심의 발행이 소폭 증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디테일별로 만기별 국채 발행 규모는 수요일날 세부적인 쿠폰 금액이 나와야 장기물이 얼마나 늘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늘 반복되었던 채권 시장의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는 24년 10월 발표되었던 것보다 90억 달러가 더 줄었고, 줄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별다른 일이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분기입니다. 25년 4월에서 6월 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먼저 TGA 계정이 8,500억 달러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 배경에는 지금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 된다는 전제로 지금의 자금 조달 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6월 말 기준으로 TGA 계좌 잔고가 8,500억 달러를 채우겠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결국 늘어나는 국채 발행 규모는 123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보통 2분기죠.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분기는 세금이 들어오는 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분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발행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거 패턴이고요. 이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저번 분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체 발행 규모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발행 규모 자체가 TGA 계좌 잔고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국채 발행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750억 달러는 궁극적으로 지금 QT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요일날 만기별 구체적인 쿠폰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25년 2분기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러니까 재무부 분기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1월부터 3월 분기는 궁극적으로 이런 흐름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만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번 수요일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5년 내외의 중기물이 달라지면 소폭 달라질 것이다. 그 정도 흐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팁스 물량이 소폭 이 정도에서 대부분 변화가 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장기물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재무부조차도 이를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단행할 요인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번 수요일날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 만기별로 나온 발행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동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TGA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카테고리 영상 유동성 섹션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를 전제로 이번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다만 이런 흐름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부결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TGA 계좌 잔고에 있던 이 금액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었다, 협상이 잘 돼서 타결이 되었다면 결국 TGA 목표 잔고 8,500억 달러 다시 채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내일 모레 수요일 만기별 국채 발행 규모
말씀드린 경매 일정까지 발표가 될 텐데 특별히 쿠폰 금액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변화가 혹시 있더라도 노트, 중기물 중심으로 반응이 소폭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던 채권 시장에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QRA 흐름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과거 분기를 좀 살펴보면 24년 10월에서 12월 분기 동안 최초 계획보다 740억 달러를 더 발행을 해서 6,200억 달러를 차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배경에는 단기채 발행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12월 달 기준으로 22%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자급차입위원회 권고 비중이 15에서 20%이니까 이를 상회한 상황인데요. 옐런이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물 비중으로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금융 환경을 완화시켰다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컸던 게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장기채 발행이 재차 증가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것이죠. 따라서 국채 시장이 충격이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높은 금리 수준에서 장기채 발행을 늘릴 만한 그런 요인은 상당히 적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더욱이 자금차입위원회조차도 현재 T빌에 대한 적정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했고 그 결과 권고 기준이 15에서 20이었는데 일시적으로 평균 20%로 하자, 즉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라는 내용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번 분기의 재무부 QRA 자금 조달 계획 흐름은 전체 총액은 이 정도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다음 분기 1월에서 3월 분기는 8,150억 달러를 발행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달 계획보다 90억 달러가 더 줄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전제로 계획이 발표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부채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유동성 흐름은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주말 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 내용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인플레 재발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세 부과에서 너무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 또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경제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쉽게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용인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무부 QRA 한번 살펴봤고요. 수요일날 발표하게 될 QRA 경매 일정하고 구체적인 만기별 구체 발행 규모의 쿠폰 금액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내용이죠.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수준에서 웬만하면 그대로 결정될 것이고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과거처럼 팁스 발행 물량이 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중기물 3년, 5년, 7년 수준에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최초 계획보다 더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장기물의 비중이 줄어든다면 국제금리 또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QRA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